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실장입니다. 뉴질랜드 민실장의 뉴스 플러스. 자, 오늘은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뉴질랜드가 어떤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어젯밤에 뭐 별일 없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도 이거를 지금 전날 저녁에 녹음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날씨가 좋네요. 13도, 24도. 아, 너무 좋네, 날씨가. 뭐, 또, 그러고 내일부터는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겨울로 가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우 나문희 씨 아시죠? 나문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네. 뭘까요? 문이 닫히니까. 문이 닫히니까. 이해하시려나?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다음 주에 OCR을 삭감하는 것은 틀린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학자. 자,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는 다음 주 통화 검토에서 중앙은행이 기준 공식 현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예측을 내놓은 비둘기들에게 엉뚱한 말을 던졌습니다. 비둘기 파들이겠죠.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전번에 0.25 줄이고 또 한번 0.25 줄이고 6월인가 해서 한번 0.25 더 줄인다고 했는데 제가 근데 예전에 그랬죠. 제가 맥스 2번이 가능할 거고 3번은 잘 모를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다. 왜냐면 이자를 내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건데 아무튼 저랑 의견이 좀 너무 같아가지고 켈리 에크홀 뭐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안 내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당장 내는 이자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세를 뭐 거역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자를 내려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잡기 모든 나라에 지금 그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이자 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이거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켈리 에크홀드는 RBNZ시 2월에 OCR을 3번 연속 50포인트 인하하여 추가가 인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의미한 바 있기 때문에 0.25포인트 소규모 인하를 실시하여 3.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가 삭감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삭감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OCR 컷은 아마도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에크홀드는 최근 수치가 경제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박도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가 오로지 인플레이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통화정책 성명서의 삭감은 여전히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추가 삭감이 필요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측가와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규모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배팅해왔지만 4월과 5월에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으로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9월에는 3%로 세 번째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금리 인하와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가 방금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며 회복이 미미하고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관점에 근거합니다. ANZ 수석 경제자 샤론 졸런은 이번 달 25bp 인하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소비자 신뢰도는 침체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회복은 상당히 둔화되었고 소매 지출 증가는 점진적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자율을 인하한다. 뭐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좀 큽니다. 너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인하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폴 볼커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자를 인플레이션 너무 안 잡히니까 이자를 20%까지 올려가지고 아예 싹 다 죽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독수리파도 아니고 뭐 완전 이건 무슨 핵 우주 잠수함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던 게 있는데 그때 어디서 싹 죽었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자를 내려가면서 사람들 여론은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점점 완전히 이게 뭐랄까 조그만 거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비엔제즈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토플리스는 노동시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그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이야기에서는 유일하게 관심 있는 점은 은행이 언제 삭감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그는 현금금리가 OCR이 골디락스 중립 수준이라고 예측되는 수준에서 하한선이 2.75%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75도 낮은 거지. 예. 그는 지난달 에드리언 오어 주지사의 갑작스러운 사임도 다음 주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그거 아닐까? 정부의 압박으로 해서 야 이거 내가 이런 데서 낮췄다가 이거 세계의 이름을 남기는 개박살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게 좀 그 사람이 그만둔 거 아닐까? 아무튼 이자율 내리는 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얘기했는데 이제서 이 사람들은 꾸준히 얘기했겠지. 이제서야 뉴스 나온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부동산 조사 기업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2월 0.4% 상승한 데 이어 1월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3월엔 0.5% 상승했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가격이 하락한 이후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주택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시장이 다음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상승률은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으며 평균 가치는 81만 2,195달러에 달했습니다. 2022년 1월 최고치에 비해 여전히 16.4%가 한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그런 것 같아. 참다가 이제 좀 막 떨어지는, 이제 지금 뭐냐면 요즘은 지금 물건 나오는 사람들이, 2년 전, 1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 내놓습니다, 집을. 지금은 저는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10년 전이나 15년 전, 짧게는 5년 전 때 되게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그만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빠지자라는 수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싸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15% 정도 싸게 이게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6%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봤을 때는 15%나 떨어졌네 하고 달려들 수 있지.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옛날에 비해서 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3월에 더니드의 가격은 약간 하락했고 타우랑가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타우랑가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마운트 망고니에서 갔더니 막 물건 엄청 나와 있던데. 웰링턴은 0.3%, 오클랜드는 0.6%, 크라이처치는 0.8%, 해밀턴은 0.9% 상승했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3월 자료가 벌써 나왔다고? 와. 데이비스는 작년 7월이나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지만 경제 환경이 약하고 가계의 신뢰도가 낮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면 항상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매물이 너무 많으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요인이 되고 1, 2년 전 고정금리가 더 높았던 일부 가구는 부채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기 전에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되는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더 분명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부동산 신뢰도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경제가 좀 호전된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너무 호들갑이야. 이거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개사 평가사 및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한 결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일화적 증거를 얻었으며 이것이 이제 데이터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택가격이 몇 달 동안 꾸준히 성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도요. 이는 상당히 간보면 성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모기지 대출에 대한 부채 대 소득 비율에 대한 상황과 같은 현재 시행 중인 추가 제한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새로운 붐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아니다, 이건 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투자할 땐 자기가 공부해서 가야 됩니다. 예, 남의 말 듣지 마시고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택을 사면서 쟤 때문에 그래 이런 닭싸움은 필요 없는 거야. 예, 내가 공부해야지만 그게 내 돈입니다. 진짜로. 예. 주요 지방 시장 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넬슨만 0.1% 가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약간 이상하다. 이거 언제적 뉴스지? 예.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다고 알아두세요. 뉴플리머스와 인버카길은 변동이 없었고 네이피와 파머슨 노스킨상은 0.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왕가레이와 로토라는 0.5% 상승하였고 왕가누이는 3월에 0.8% 상승하여 이 지역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매달 가치가 불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더라도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전국은 모든 지역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호황기에도 평균보다 항상 50%가 높고 50%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지.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회복세가 계속 이루어질까? 후반기로 가면서 맛이 훅 갈 것 같은데. 예. 지금도 뭐 16%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잠깐의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사람들 그래요. 얘기하면은 야, 뭐 언제 불경기 오냐? 이게 쉽게 안 좋습니다. 모든 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럼 뭐 다 망하는 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죽잖아, 안 죽.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정말 인생을 좀 이분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경제라는 게 사람도 망하기 쉽잖아. 망하기 전까지 망하기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남동 영수공단에서 일했을 때 보면요, 큰 회사들이 500만 원이 없어서 죽어요. 망해. 그럼 걔들이 500만 원 없어 망할까? 아니야. 그동안 끼어맞고 빚에 땡빚에 사채까지 다 끌어 쓰다가 500만 원이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끝에 500만 원 때문에 망했다지만 돌려맞고 막다가 막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경제도. 이게 막 한 방에 안 쓰러집니다. 집값이 훅 안 그래. 하다가 끝까지 방어를 하다. 지금 뭐 이자율 낮아졌지, 막 여러 가지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지금 다 땡처리 하나 아니는,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 매서리도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기회를 노려야지, 그거를 순간 보고 하는 그건 약간 진짜 하수입니다. 예. 경제를 좀 많이 좀 아시고 투자도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시기를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제가 또 뉴스 2개를 뽑아냈는데 뭐 그렇게 그닥 뭐 좋은 뉴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삶에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